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주는 발렌타인데이였죠. 광포털은 땡땡데이, 땡땡데이를 챙기지는 않지만 뜻밖의 계획에 없던 이성에게 초콜릿 선물을 받으면 날아갈 듯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토피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뜻밖의 상황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위클리 리포트도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광포터의 위클리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섹스 후 잘못된 습관 3가지. 섹스 후 남녀 모두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있죠. 그중 습관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 여자 각각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섹스 후에 이것만은 꼭 피하자. 남녀 에티켓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관계를 하기 전엔 그렇게 섹시하게 보이던 여성이 사정 후에는 섹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흥분도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사정 후 바로 페니스를 빼고 누워버리는 행동. 여성분은 아직도 흥분 상태이오니 1분이라도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섹스가 끝나고 바로 담배 피는 행동. 여성으로 하여금 이러려고 나랑 잤나라는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3. 섹스 후 바로 잠들어 버리는 행동. 섹스 후에는 일정 시간 사랑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바로 잠들어 버리면 하나의 배설이나 욕구 분출 행동으로 보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성. 1. 섹스가 끝난 후 바로 휴지 및 수건을 꺼내는 행동. 남성으로 하여금 섹스가 단지 배설의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어 남성이 느끼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2. 섹스가 끝난 후 바로 샤워를 하는 행동. 사랑하는 연인과의 섹스가 마치 청결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3. 섹스 후 불만을 말하는 행동. 섹스가 매번 오르가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서로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오늘 절정을 못 느꼈다고 바로 불만을 말한다면 남성은 더욱 부담감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섹스가 끝난 후 한 템포만 눈을 감고 절정의 순간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성 또한 당신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섹스가 끝난 후 남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얘기 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분들이 섹스 후 바로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단지 내 몸을 원해서 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담배는 꼭 나중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마사지에 관한 9가지 이야기. 두 번째 뉴스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마사지에 대해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킬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시작하기 전 손을 비비자. 좋은 기운을 주자. 기본적으로 내 온기를 상대편에 주는 행위이므로 손을 비비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레 발동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내 좋은 기운을 상대편에게 전달해야지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잠깐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편의 나쁜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사지 경력 20년 이상의 미용학과 교수님께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2. 이런 사람이 마사지를 잘하더라.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마사지를 잘합니다. 오랜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많이 받았기에 자가치료인 마사지를 자연스레 터득했다고 합니다. 만약 글을 읽는 분이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후천적 노력을 해야겠죠. 선천적 재능도 있겠지만 열심히 매일 노력하는 자가 넘버1일 것입니다. 마사지도 운전처럼 평소 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기술도 줄어들게 됩니다. 3. 마사지할 때는 눈을 감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을 감아야 손끝으로 신경이 몰려 섬세한 기운을 상대편에게 전달할 수 있고 마사지하는 본인도 손끝의 느낌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4. 손톱 손질은 기본. 손을 신체에 대는 행위이다 보니 항상 손톱은 정리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5. 마사지 받기 전. 가급적 식사 전에 마사지 받는 게 좋습니다. 찬물을 먹지 말고 따뜻한 차를 마셔야 합니다. 사전 몸의 순환이 잘 되도록 족욕이나 온욕을 하면 마사지의 효과를 높입니다.
6. 건식, 습식, 마사지 테크트리. 사실 어떤 마사지나 다 훌륭하고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센 압을 싫어하면 습식을 받아야 하고 직접 지압을 통한 근육 이완이 필요하면 건식을 받아야겠죠. 스트레칭까지 가미된 타이도 좋습니다. 7. 마사지를 배우고 싶으시면 우선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심을 권장해 드립니다. 시중에 많은 발 마사지 책이 있으니 발 마사지 지압봉, 바디로션을 구비하여 배우시면 됩니다. 발 마사지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셀프 마사지가 가능하기에 알맞은 압과 부위를 본인이 혼자 연습하며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습식을 추천하는데요. 아무래도 오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 큰 실수 없이 상대편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파트너끼리도 이 습식 마사지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의 애무이자 감정 전달 수단이기 때문이죠. 슬슬 다음 단계인 회음부 마사지 및 성기 마사지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건식을 배우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신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근육의 결, 림프 부위, 경락, 신체 불균형, 트리거 포인트, 점점 오십견, 골반 통증, 허리 통증, 하지 정맥, 두통, 뇌졸중 이런 사항에 관심이 가며 상대편에게 좋은 예방 의학 수단이나 체형 교정 수단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을 좋게 하기 위한 얼굴 마사지, 데콜테도 관심이 가게 되지만 손이 거친 남성분들은 패스입니다. 이렇게 건식에 대해 견문이 넓어지면 습식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마사지는 이성에게 동성에게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일단 남성은 여성에게 받길 권장드립니다. 양음기의 교환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은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에게 왜 남성에게 마사지 받기 싫으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파트너도 아닌데 내 몸을 주무르는 게 싫다.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마사지해서 검은 사심이 보이더라. 그러므로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9. 마사지사의 101 베이직. 팔로만 움직이지 말고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초보와 고수 차이는 이 포인트입니다. 팔과 손으로만 마사지를 하면 상대편이 정성을 못 느끼고 결정적으로 힘들어서 1시간 이상 마사지를 못합니다. 마사지는 정성이다. 사실 스킬 이전에 정성을 전달하겠다는 맘만 있어도 훌륭한 마사지입니다. 고사리 손의 아이가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배탈난 손주를 위한 할미 손이 약손이란 할머니의 복부 마사지, 최고의 마사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의 온앤오프는 기본. 사실 업장의 마사지사는 가급적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등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사지사 본인은 감정 없이 했어도 받는 사람의 이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끼리는 우선 불편한 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좋은 감정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사지를 해줘야겠죠. 마사지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셀프 마사지의 중요함을 느끼고 기본적인 컨디션 개선을 위해 지금도 틈틈이 발지압도 하고 폼 롤러 근막 마사지도 합니다. 저에게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기운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을 배웠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춥지만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죠.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면 바로 우리 몸으로 직결되게 되고 승모나 목 뒷부분, 어깨 쪽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제때 풀지 못하면 바로 건강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사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에 훨씬 수월하겠죠.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꼭 마사지 해보시고 파트너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트의 펀프란식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성지식, 정액의 진실. 정액은 밤꽃 냄새가 나는 남성의 분비물로 정액 밀리리터당 1,500만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1회 사정액은 1.5ml입니다. 정액 안에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 증세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정액을 마법의 물질로 여겼으며 정액이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는 미신이 통용되는 나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액에 관련된 진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액 먹어도 될까? 성병이나 질환이 없는 남성의 정액이라면 먹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좋다는 말도 있고 난소암을 예방한다는 보고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정액 특유의 냄새가 비위가 상하는 여성이 있고 정액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액을 삼키길 원한다면 여성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여성 역시 억지로 정액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정액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까? 정액의 성분은 8에서 90%가 물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등입니다. 정액이 고단백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정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액 알레르기를 가진 여성들은 피부에 정액이 닿으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임신 중인 아내에게 질내 사정을 한 경우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임신 중 태아에게 피해를 줄까봐 성관계를 거부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액의 정자는 사정 후 72시간 안에 죽게 될 뿐더러 태아와 직접 접촉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액은 알칼리성으로 강한 산성의 질을 중화시켜 여성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 사정하지 않으면 정력이 좋아질까? 정액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액의 배출은 필요합니다. 사정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전립선이 다른 성기관에 충혈이 생깁니다. 정액은 3일에 한 번씩 만들어지므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정액을 배출하여 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성지식에 관련하여 종종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성토피아 남성 가족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성지식 바로 남성 정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액이란 건 아주 중요하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이죠. 그 정액을 단순히 더럽다, 냄새난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기능과 성분들, 여러 미신에 관해 알려드렸으니 이젠 속 시원하게 정액을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펀 리포트, 성지식, 생리에 대한 7가지 진실.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생리, 내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도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생리에 대한 작은 의문거리부터 생리 중에 찾아오는 불쾌함을 해소하는 방법, 의심스러운 이상 증상까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리의 정확한 주기적 특성은 28일에서 35일의 사이클로 일어나는 임신의 준비 작업. 생리는 본래 임신을 위한 절묘한 시스템입니다. 우선 난포 호르몬의 산소에서 배란 준비를 끝내고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면 황체 호르몬이 배란을 촉진시키고 수정란이 자궁 내에 쉽게 착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의 혈관은 수축되어 자궁벽에서 떨어져 혈액이 되어 배출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리죠. 생리는 이렇게 두 개의 호르몬과 난소 그리고 자궁의 신비로운 플레이입니다. 질문. 생리는 정말 전염되는가? 답변 NO. 주로 생리 불순인 경우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도 생리가 늦어지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위의 친구가 생리 중인 것을 알면 그 후 바로 생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리는 원래 전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러한 착각은 본래 생리불순으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 생리 전에는 왜 섹스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일까? 답변. 호르몬의 영향이므로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욕이 증가할 때는 생리일 10일에서 14일 전이죠. 이 시기는 바로 배란기에 해당될 때 생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 전, 즉 배란일 주변의 성욕이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후손에 대한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 생리통이 없으면 출산 시 굉장히 아프다던데. 답변. 생리통보다 강도가 높으므로 더 아픈 게 당연합니다. 생리통 원인 중 하나는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필요 이상의 수축을 유발, 생리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리통의 강도를 더욱 세게 한 것이 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생리 전이 되면 체중이 늘기도 하는지. 답변. 황체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리 전에 왠지 몸이 무거워지는 듯 느끼는 것은 배란에서 다음 생리까지의 기간이 왕성해진 황체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황체 호르몬은 원래 몸의 조직에 수분을 모으는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생리 전 10일간을 전후할 때는 몸이 붓기도 하고 체중도 증가합니다. 질문. 생리 전 단 것이 먹고 싶은 것은 왜일까? 답변. 생리에 대비해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1회 생리로 몸 밖으로 나가는 혈액은 80에서 100cc에 달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양의 생리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몸은 생리 전에 에너지를 비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따라서 단 것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전반적인 식욕의 증가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식욕이 없어지고 위가 더부룩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
생리 때는 왜 변이 부드러워질까? 답변. 내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 생리를 시작하기까지 수일 중에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평활근이라는 자궁의 근육을 수축시켜 생리혈을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체질적으로 많은 여성의 경우 자궁과 가깝게 있는 장이나 직장의 벽에도 함께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변도 부드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펀펀 리포트는 성토피아 여성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생리라는 것은 여성들이 정말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죠. 특히 생리 전 식욕이나 성욕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 광포터님, 왜 생리 전에는 식욕이 이렇게 돋아질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 A to Z를 준비해봤고요. 광포터가 놀랐던 건 생리 때 변이 부드러워지는 원리였는데요. 역시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섹스 후 잘못된 습관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성지식, 생리에 대한 7가지 진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터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